예, 서전 라이브 인터뷰 어제는 김경진 국민의힘 특보단장을 만났었죠. 오늘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뉴스 설계에서도 대선 판세 분석이 쭉 있었는데 예. 봉도사님이 보는 봉연구소의 판세 분석은 어떻습니까? 30만 표 안짝으로 결정납니다. 그러면은 1포인트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4,400만 유권자니까요. 예, 한 3천만 좀 넘게 한다고 보고. 그러면은 1%이게 되면 30만이거든요. 예. 저는 15만에서 20만, 즉 그 0.5에서 0.6 정도에서 판세가 결정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박빙이군요. 초박빙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선거 운동이 약 한 8시간 남았죠. 예. 지금 마지막에 오늘 아침서부터 골든 크로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지금도 선거 운동을 누가 얼만큼 더 설득력 있게 하냐. 그러니까 각 진영이 어떻게 잘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판이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은 오늘 12시까지이지만 결국은 내일도 전화를 돌리면서 끊임없이 투표 동료를 하는 쪽. 예. 즉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절실한 쪽이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지지층이 있습니다. 투표장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건 뭐 결집도. 거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결론은 바뀐다. 근데 느닷없이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 3일 이후에 만들어진 흐름이 지금 한 6일 동안 온 거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있었던 곳이 이긴다는 거죠. 3월 3일 날까지는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었거든요. 박빙 열세였다라는 박빙 말씀이시죠. 열세 아닙니다. 3%에서 5%로 완연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3월 3일 단일화 이전에 윤석열 후보는 좀 그 기우는 듯한 모습이었고 예.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즉 이기곤 있지만 3%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뒤집히거든요. 예. 이기고 있지만 본인들은 좀 죽고 있고 우리는 상승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실성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단일화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인데 그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예. 나오셔서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는 없다. 없다. 라고 3월 1일 날 얘기하셨는데 예. 3월 3일 날 예. 해버렸어요. 그래서 봉도사의 신통력은 약간 같다. 다한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저두 일각에서 분이요. 제기됐는데 저 두 분이 제 예지력을 좀 그 틀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일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역시 관측하는 순간 변화는 뭔가 예. 양자역학의 세계 같은 양자 물리학이 이제 적용이 되는 적용이 거죠. 되는군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기고 있었으면 안 된다. 봉도사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 할게라고 한 그런 그랬을까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렇게 중요 인물 아니세요? 그런 정도이겠죠. 근데 예. 이제 그런 거보다도 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분점하는 거거든요. 예. 후보는 절실하지만 밑에 있는 측근들이 권력을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하고 단일화 얘기하고 뭐 국민통합정부 얘기하지만 정상적으로 정치학의 교본에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 또 CEO, 예. 이 리더는 통합정부를 주장하지만 리더를 싸고 있는 측근들은 늘 통합정부를 반대합니다. 즉 권력을 나누기 싫으니까. 나누기 싫어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이 줄어드니까 누가 찬성합니까? 예.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두 분이 단일화할 때는 밑에 있는 분들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권력이 나눠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된 바는 아마 추정컨대 예. 위험하다. 단일화하지 않게 되면 승산을 예상할 수 없다. 낙관할 수 그래서 없다.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죠. 봉도사님은 보시는군요. 예. 비정상적인 단일화였기 때문에 봉도사님이 예측이 불가능했었던 거라고 이제 주장하시겠죠. 아름다운 단일화를 보통 예측을 하고 예. 2월 초서부터 저 내부 그 물밑에서 흐름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2월 13일 안철수 후보가 던졌을 때 2월 14, 15, 16쯤 그 주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도 치러보지 못하고 한 10포인트 정도로 집니다. 예. 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단일화였다면. 그러면 2월 13일 날 던지고 결국은 20일 동안을 끌다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면서 잔뜩 상처가 난 상태에서 단일화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 아니다. 예. 그다음에 2월 27일 이후에 2월 28일 그
인쇄용지가 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거든요. 예. 인쇄용지에 4번 있습니다. 안철수 남아 있거든요. 물론 그 사전 투표에는 기권했다, 그 사표했다라고 예, 하는 게 표시가 찍혀 있고 되지만 표시가 되고 본투표에는 표시가 안 되죠. 본투표에는 입구 그 투표장 입구에만 투표소에. 표시가 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화가 나갖고 안철수 지지하다가 두고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 나오는 거기에 그 찍는 사표가 제가 보기에는 한 2%쯤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7% 중에 5% 남는 거거든요. 5% 중에 과연 윤석열 후보가 몇 프로 먹어갔을까? 1%도 잘 못 먹어갔다 봅니다. 이럴 정도로 실제 그 이후에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를 왜 밀어붙였을까? 이거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윤 상황이다. 후보 입장에서 승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권력을 나누는 단일화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론조사 단일화를 공표가 금지된 3월 3일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는 박빙 열세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열세였다고 봉연구소에서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3월 2일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게 예. 비공개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3월 2일 날 그 심리 상태로 전 멈춰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 2일 이후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예. 자 3월 2일 이후로 지금 뭐 그 7일인데 일본 정치를 하게 되면 7개월 정도의 급변한 상황들이 있는데 3월 3일 날 일단 단일화가 있었죠. 예. 그다음 3월 4일, 5일 날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역대급이었었죠. 37%가 가까이 됐습니다. 예. 전남 신안 같은 경우 60%가 넘어갑니다. 이럴 정도로 충격적인 그 투표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 예. 선관위의 사전 투표에 격리자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이 있었죠. 그게 있었죠. 그게 3월 4일, 3월 5일 있었습니다. 3월 5일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 그 산불 산불. 충격이 컸었죠. 그래서 3월 3일 날은 세 단위로 나뉩니다. 안철수 지지자가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영남에 있었던 분들은 기권하는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수도권 호남 출향민들도 이재명에게 급격하게 넘어가는 그래서 예.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고 있었던 것은 호남 출향민들이 안철수나 혹은 좀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단일화에 대한 후폭풍으로 역작용으로 역풍으로 급격하게 이재명한테 모이고 있었던 현상이 있었고 단일화 역풍 때문에 3월 3일 이후에 내부에 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호남 쪽에선 변화가 있었고요. 일단 봉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예, 호남 쪽에 변화가 있었고 봉연구소 자꾸 강조하시네. 연구원이 근데 몇 명인가요? 연구원이요. 저와 제 부인과 근데 공도사보다 봉연구원이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좀 않습니까? 있어 보이죠. 시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남 쪽에는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안철수를 지지하던 사람 저희가 7%로 봅니다. 예. 이분들이 대체로 기권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그러니까 3월 2일 날 그 법정 토론회 국민의 세금을 하고 있었던 법정 토론회에서 이미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마치 안 된 것처럼 연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토론에서요. 그 2014년 그 4월 8일 날 예. 윤여준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하고 이렇게 그 정당 창당 토의를 하다가 그 다음날 느닷없이 그 김한길 대표와 예. 합당 선언을 합니다.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준비하고 예. 그 합당이 됐고 예. 뭐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랬고 윤여준 장관이 저 사람이 거짓말이 어느 정도인지 좀 들여다봐야겠다. 연기는 아카데미 수상감이다. 제가 기억하는 제목은 이자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어떤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예.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예, 다시 봤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그 단일화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일부 폭발을 했고 일부는 기권하는 사태로 갔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4일 그 5일 얘기는 했고요. 3월 6일 날 제가 이제 그때 지난주 안 계실 때 여기서 3월 7일 날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게 이제 김만배 녹취록이 터진 거죠. 근데 김만배 씨 녹취록이 터진 거는 느닷없이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윤석열 후보가 2011년 중수부 제2수사과장이었을 때 조우영이라고 하는 그 금융 브로커, 예. 부산저축은행 연관되어 있는 금융 브로커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박영수를 그분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김만배가 소개시켜 주죠. 김만배가 소개시켜줬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수사과장이 조우영 씨를 봐줬다라고 하는 의혹이었거든요. 예. 이거 봐줬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나중에 허위사실로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었고 이런 얘기가요. 우리가 이미 민주당 진영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정보가 그 얘기가. 이른바 이제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주임검사가 왜 조우영을 봐준 거 무마시켰느냐. 아니냐. 예, 왜 무마시켰냐.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틀렸죠. 두 가지가 달랐는데 첫 번째 1250억 부산저축은행에서 일으킨 1250억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라 일반 대출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PF였었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3월 2일 날 마지막 토론에서 부산저축은행 왜 봐줬습니까? 만약 여기 그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특검을 해서 대통령이 돼서도 책임지자. 예. 특검 끝까지 안 받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건 뭐지? 대장동의 몸통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신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 결국 마지막에 이 김만배의 녹취록을 보니 이 대장동의 모든 악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 아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대장동의 몸통이나 실체 대장동 이 투기의 사건의 시작점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게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를 의심했던 분들의 마음을 앞서 돌리고 이제 있었다. 저희 패널 두 분의 예.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예. 장성철 교수의 주장은 예. 당시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을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봐줬을 가능성도 당시 박영수 변호사 때문에 봐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단지 그런데 그게 이제 대장동의 몸통. 예. 4년 뒤에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때 시작되는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뭐 시작이다 몸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 있다는 주장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은 대장동을 모릅니다. 이게 대장동이 2009년서부터 시작이었고요. 예. 일기 개발이 2014년에 끝납니다. 일기 개발이요. 2014년에 끝나면서 그때 일기 개발을 주도했던 이강길 씨,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그 정세계 그 회계사 예. 이런 사람들이 일기에 싹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중에 손정을 다 김만배, 정영학이 나중에 참여. 느닷없이 정영학도 그때 대상이 예, 되는데 초반에 그때도 정영학 씨는 2014년에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들 이강길 씨나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되는데 정영학 씨가 지금과 똑같이 예. 그때도 녹취록을 주고 정영학 씨만 빠져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그때 상황이 지금 데자뷰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에 끝난 게 어느 날 느닷없이 김만배 소유로 이 개발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시작된 게 아니고 예. 2009년서부터 물론 2차 시작해서 개발했죠. 판교 PV가 있었죠.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일으킨 PF 1,800억으로 대장동 전체 땅을 다 사들였기 예. 때문에 이 개발이 시작했으니까 부산저축은행을 빼놓고는 대장동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2015년 김만배 사업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그게 이제 1차 비즈니스였죠. 그게 1차가 있었기 때문에 2차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걸 봐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김만배 비즈니스의 기본 파운데이션, 베이스먼트를 다 제공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그런 부분을 보면 의혹들이 예. 사실은 표심에 영향을 주고 표심에 있다는 영향을 겁니다. 주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봉연구소에 예. 지금은요. 예. 사건 하나하나가 10만 표, 15만 표, 5만 표 요 정도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역풍은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데서 3%인지 4%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3% 4% 지고 있다가 3% 4%가 역으로 상승 국면으로 작용을 되면?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로 인해서 붙어버렸다. 예. 거의 비슷하게 붙었고 이후에 대장동 문제로 그다음에 부실 관리와 산불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윤석열 후보와 골든 크로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봉연구소의 주장입니다. 봉연구소의 주장이죠. 예. 왜냐면 봉도사면 앞서 이제 뭐 전남 신안 얘기하실 때 도사들이 이제 남쪽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데 구체적인 지명은 그때 우리가 연구소 이런 이름을 좀 붙여주는 게 좀 아니 낫지 제가 않을까 싶어서. 오기 전에 신안 그 투표를 예.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더 정밀한 것 같아요. 왜 연구소. 신안을 보고 왔냐면요. 제일 높아서. 제일 높은 것도 있지만요.
DJ 정신의 계승자라고 했으니까 DJ 정신의 계승자에서 DJ 정신의 후계자 심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DJ 정신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도 혼자만의 썼던 뇌피셜에 불과했다. 윤석열 후보는 DJ 정신의 계승자가 아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김경진 단장님의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공룡구소의 봉도사님이 주장하시는 판세 분석과 네, 의혹. 벌써 이건 끝났나요? 저희가 주장으로 시간 좀 일단 봐야 많이 되는데 주세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저희가 5분 더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기고 오기 때문에 좀 행복한 사실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투표율이 예상외로 낮으실 거라고 봉도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72, 3%로 얘기를 하셨는데 71, 6% 정도 네. 예상을 하고요. 73%가 넘지 않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승산이 있고요. 73에서 75 정도 하게 되면 모르고요. 예. 75%가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승산을 점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투표율은 71, 1%에서 머무릅니다. 알겠습니다. 봉도사님의 예언, 공룡구소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